요즘에 뭐 대부분이 다 유튜버거나 틱토커거나 할 정도로 SNS나 내지는 동영상 플랫폼에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계속 올리시는 분들이 뭐 너무나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창작물이거든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그게 다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여러 영상을, 영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몇백 개가 되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뭐 이제 벌금이 몇백만 원에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저는 현재 법무법인 제야에서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제 주력 분야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그리고 스타트업 분야가 있습니다. 요즘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던데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뭐 예를 들면 패스트무비라고 해서 영화를 요약해서 리뷰하는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그런 걸 만들게 되면 그게 다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여행을 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뭐 미술관을 갔다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그 미술 작품을 그 영상만 보면 되게끔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사실상 저작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1인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브 채널이든 틱톡 채널이든 그걸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어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형사처벌 이력이 있으면 상당히 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교육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내 저작물을 누군가 침해한 경우가 있고,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저작권 침해했어 당신,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만들었다고 모든 게 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걸 가져다 썼다고 해도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모르면 그 판단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했다고 누군가가 주장을 한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아니라면 침해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의 저작물이 보호받는 저작물이야. 그러면 내가 저거를 어느 정도로 활용을 해야 저작권 위반 이슈가 안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갖고 계셔야 창작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잖아요. 또 하나는 요즘에 AI로 창작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AI에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고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사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변호사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저작권법이 전문 분야로 되어 있고 그걸 실무를 뭐 1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어떤 답변을 좀 기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그런 케이스들이 뭐 벌금이나 형량 같은 게 뭐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벌금형의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 많이 침해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가령 패스트무비를 만드시면서 여러 영상을, 영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몇백 개가 되고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뭐 이제 벌금이 몇백만 원에서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세게 처벌받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그런 걸로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으면 더 높은 처벌을 받아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보나 여러 가지 낭비 요소와 뭐 이미지 실추 이런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작권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형사건들을 맡아보셨을 텐데 의뢰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뭐 질문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오시는 분이 있고요. 고소를 당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침해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갖고 오셔서 어디에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다라고 저한테 보여주시고, 이게 저작권 침해가 맞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상물 같으면 그걸 내려달라고 하거나 극장 개봉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예 상영금지 가처분 이런 것까지 막 빨리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고, 두 번째로 자기가 침해를 당한 게 아니라 남이 내가 침해했다라고 고소를 했어요 라고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진짜 명백한 침해가 맞다, 우리 의뢰인이 침해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협상의 영역으로 가서 합의금을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하고,
그게 아니고 합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재판까지 가서 최대한 변론을 잘 해서 형량을 좀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무료 강의에서 주로 알려주실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무료 강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침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놓고 이게 왜 침해가 되고 그걸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압축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아예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도 다 좋으시고요. 내지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당연히 좋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올린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1인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인플루언서급으로 뭔가 좀 격상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보통 MC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랑 같이 일해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대부분 MCN 회사에 많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작권 강의를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또 저작권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작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사람이 20명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실무를 굉장히 많이 한 축에 속하는 게 저기 때문에 저한테 강의를 좀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실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짧고 굵게 제가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의 권리와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